오늘의 역사 속의 사랑은 여걸쳐나 네 번째로 뇌물을 안줘 흉노에 끌려간 4대 미녀 왕소군 이야기입니다. 왕소군은 지금의 후베이성 이창시 쯔구이현 사람으로 한나라 원제 때의 궁녀로 중국 4대 미녀 중 하나로 손꼽히는데 나간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 4대 미녀의 나머지 3사람은 치머라는 별명을 가진 춘추시대, 월나라의 미녀인 서씨, 회월이라는 별명을 가진 삼국지에서 동탁과 여포 사이를 갈라놓은 초선, 수아라는 별명을 가진 당나라, 현종의 사랑을 독차지한 양귀비입니다. 나간, 날아가는 기러기가 그녀의 미모에 넋이 나가 땅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친모, 그녀의 미모를 보면 물속의 물고기조차 넋을 놓고 바닥에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회월, 그녀의 미모에 부끄러워 달이 구름 속으로 모습을 숨겼다고 합니다. 수하, 그녀가 나타나면 아름다운 꽃들도 그녀의 미모에 부끄러워했다고 합니다. 이들 4대 미녀의 별칭을 모아서 치모 나간, 회월 수아라는 용어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왕소군의 원래 이름은 장인데 소군은 그녀와 사흘을 보낸 원제가 흉노에 보내면서 소군이라는 칭호를 내려주었습니다. 왕소군은 궁녀가 되었지만 허들으실만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틈만 나면 독서와 서예, 가무와 그림 등을 익히며 내면의 세계를 충실히 다지면서 독수 공방을 견뎠습니다. 그녀는 슬프고 고독할 때면 비파로 향수를 달래며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가 오경예원곡입니다. 한나라 무제는 호전적인 기질을 갖고 있어 흉노와 전쟁을 벌였지만 결국 토벌에는 실패했고 한무제 사후에는 계속 흉노에게 시달리며 전쟁이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원제는 전쟁을 그만두고 싶었는데 흉노의 내란이 발생하자 한나라 서역도 가면수가 북흉노를 정벌하고 질지골도를 죽여 내란이 평정되었습니다. 한나라의 지원을 받아 내란을 평정한 호한야는 원제에게 사위가 되기를 청했고 공주가 아니라 후궁도 좋다고 해 원제는 기꺼이 허락을 했습니다. 공주를 흉노에 보낸 것은 유방 때부터였는데 죄를 지은 문중의 공주를 자신의 딸로 위장하여 출가를 시킨 바 있었습니다. 왕소군이 원제의 간택을 받지 못한 것은 화공인 모연수가 제물을 바친 궁녀들의 모습만 아름답게 그려서 황제에게 올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천하절색의 왕소군을 평범한 모습에 왼쪽 뺨에 검은 콩만한 점까지 그려넣어 실제와 달리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저런 미녀가 궁궐에 있었다니. 원제는 왕소군을 흉노로 보내기 싫었지만 돌이킬 수가 없었는데 생각 끝에 혼사 준비 기간을 3일만 달라고 한 후 그녀와 3일 낮 밤을 가리지 않고 사랑의 만리정성을 쌓았습니다. 화공 노연수는 황제를 기만한 죄로 참수되고 재산이 몰수되었으며 사랑하는 왕소군을 흉노로 보낸 후 원제는 상서병에 걸려 3달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문자로 남아서 사실을 전하고 있는데 그녀가 흉노로 가는 길에 마루에서 비파 연주를 하자 지나던 기러기가 노래와 용모에 반해 날개짓하던 것을 잊었다고 해서 나간이라는 말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흉노로 시집간 왕소군은 흉노에게 평화와 안정을 갖다 주었다는 뜻으로 영호할 시로 봉해졌고 아들인 이도지와 사는 뒤에 일추광이 되었습니다. 왕소군은 중국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공적을 쌓은 미인인데 흉노로 시집간 다음부터 흉노와 한나라는 화목하게 지내면서 왕래가 많아졌고 60여 년 동안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왕소군은 현지의 전통에 따라 대형 천막에 살면서 이곳 사람들과 같은 복장을 입고 가축 고기와 유목민들이 먹는 유제품을 먹었다고 합니다. 또한 흉노의 백성들을 아끼며 화목하게 지냈고 천자는 기술과 옷 만드는 기술, 농업 기술들을 가르쳐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호한야가 죽은 후 그녀는 한나라로 돌아오려고 했지만 한성제는 흉노의 풍습을 따르라며 거절했다고 합니다. 왕이 죽으면 본처의 자식으로 다음 후계자가 될 사람과 결혼하는 흉노의 풍습에 따라 그녀는 호한야의 배다른 아들인 복주로약제와 결혼해 다시 딸 둘을 낳았습니다. 왕소군은 복주로약제가 죽었을 때 35세가 되었는데 그 후 흉노의 정치활동에 참여해 흉노와 한 조정간 외교활동에 참가하기도 합니다. 왕소군의 두 딸들은 장안의 황궁에서 태왕태후를 모시기도 했는데 이 태왕태후가 원제의 황후인 왕정군이며 그녀의 조카가 전왕과 후한 사이에 반란을 일으켜 나라를 세웠던 왕망입니다. 후한서에는 왕소군이 수년 동안 황제의 관심을 받지 못해 자진해서 흉노왕에게 시집을 가고 그
그녀가 호아냐의 아들에게 제가하게 되었을 때 독을 마시고 자살했다고 되어 있기도 합니다. 왕속은 죽은 후 지금의 내몽골 자치구의 호아읍 남쪽에 묻혔으며 추워도 풀이 죽지를 않고 항상 푸르다고 하는 의미의 청청이라고 불립니다. 후세에 그녀의 기구한 운명을 기리는 문학작품과 연속극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두보, 이방원, 백거이, 상관의 왕한석의 시가 있고 희극작품으로 마치원의 한궁추, 조우의 왕소군 등이 있습니다. 물이 지은 산과 만개의 골짜기가 형주의 문까지 이르고 명비가 나서 자라면서 일찍이 시골에 있었네. 안개 낀 언덕 자대궁 언덕에 가기까지 연이어 삭막한데 홀로 남아있는 푸른 무덤은 황혼에 물들고 도와서 화가는 봄바람 같은 얼굴을 빼먹어 둥근 폐옥은 헛되이 달밤의 혼이 되어 천년이나 된 비판은 오랑캐의 말을 전하고 분명히 원한 맺힌 곡조가 그 가운데 있겠지. 두보의 명비총. 이 시에서는 왕소군을 명비라고 부르는데 역사에서는 서진시대 사마소의 이름을 피해 소군을 명군으로 바꿨다가 이후 명비라고 부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랑캐 땅에 꽃과 풀이 없으니 봄이 와도 봄 같지 않구나. 자연이 옷비가 느슨해지니 이는 허리 몸매의 위함이 아니었도다. 동방규의 소군어. 호안 때의 문신인 동방규가 왕소군의 원한이라는 의미의 소군원이란 시에서 오랑캐 땅엔 꽃도 풀도 없으니 봄이 와도 봄 같지 않다고 우퍼 출례불사춘이란 고사성어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하늘이 맑으니 바람도 맑고 내 마음도 맑습니다. 오랜 세월 사랑으로 잘 익은 그대의 목소리가 노래로 펼쳐지고 들꽃으로 피어나는 가을. 한 입, 두 입, 나뭇잎이 물들어 떨어질 때마다 그대를 향한 나의 그리움도 한 입, 두 입 익어서 떨어집니다. 이혜인, 작은 위로.